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EUV가 워낙 기술이 어렵고 네. 자금이 많이 투입되고 개발 기간도 길고 그래서 네. 이제 대형 칩메이커조차도 이게 되게 부담이 돼요. EUV 스캐너 가격 아시잖아요. 맞아요. EUV 스캐너 가격처럼 EUV에 관련된 사실 EUV를 실현시키는데 스캐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대표님 요즘 바쁘시죠? 조금씩 바빠졌죠. 뭐 계속 바빴던 거 아닙니까? 뭐 이게 반도체가 네. 이렇게 되게 빠르게 움직이다고 하지만 네. 사실 뭐 장비 업체는 이게 리타임이 길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반도체 생산처럼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건 아닌데 네. 여러 가지로 바쁘죠. 해야 할 일도 많고. 지금 이솔이라는 회사 네. 대표이사 맡고 계시는데 지금 언제 설립된 회사입니까? 2019년도 초에 설립됐죠. 지금 그럼 3년? 3년 반. 예. 3년 반. 저희 회사가 조금 더 빨리 설립됐어요. 이솔 설립하시기 전에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 계셨는지 얘기해 주셔도 되죠? 예, 설립하기 전에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근무했었죠. 이 전문 분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야? 저는 마스크, 포토 마스크라고 네. 이제 반도체 레이아웃의 그 원판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고 그런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스크 같은 거는 외부에서 사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 20년 전에는 네. 각 회사마다 마스크샵 이런 게 하나씩 갖고 있었고 네. 그리고 외부에서도 전문적으로 그 마스크를 공급하는 회사가 따로 있었죠. 그래서 네. 캡티브 샵이랑 네. 이제 커머셜 샵 네.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제 마스크가 점점 투자가 많이 되고 이제 제작이 어려워지고 기술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이제 캡티브 샵이 많이 머지가 되고 네. 아니 이거 밖에 저기 밖에 있는 집이. 네. 커머셜 샵이 네. 그리고 캡티브 샵은 이제 거의 이제 몇 개 안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만드는 게 좀 네네. 많아졌다라는 네. 얘기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안에서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되게 몇 개가 안 되죠. 아 몇 개가 안 네, 된다. 이제 메이저 회사들만 아. 삼성, 인텔, TSMC, 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정도만 이제 갖고 있고 탑 나머지 그렇죠. 네. 나머지들은 그냥 다 사서 쓰는. 예. 그렇죠. 마스크 비쌉니까? 비싸죠. 얼마 정도 합니까? 그냥 보통 시장가로 나오는 게 ARF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마스크가 보통 이제 칩을 만들 때 수십 장이 들어가는데 네. 그것도 이제 퀄리티가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크리티컬 네. 한 거는 한 5천만 원 정도 하나. 예. 다 만들어진 ARF. 마스크가. 예. ARF가. 예. EUV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알려져 있는 게 한 3억? 3억이요? 예. 한 장에? 한 장에. 초기에는 5억까지 갔었어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렇게 비싼 게 재료가 비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EUV 마스크가 비싼 이유는 네. 거기에 쓰이는 재료와 네. 장비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된 거죠. 만드는 장비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EUV 마스크가 그 정도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뭔가 선단 공정에 있는 칩을 하나 만들려면 네. 마스크 몇 개 정도가 쓰입니까? 그 회사마다 다 다르고 네. 그거 자체가 비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보통 우리가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14나노, 네. 10나노 ARF에 네. 보통 한 60, 70장 이상을 안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죠. 넘어가게 되면 설계나 공정을 잘 해서 안 넘어가요. 그게 다 원가에 들어가니까. 다 돈이니까. 네. 마스크가 늘어날수록 계속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솔이라는 회사는 마스크와 관련이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솔은 EUV 솔루션의 약자인데요. 네. EUV를 필요로 하는 데가 EUV 스캐너 이외에는 대부분 마스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어떤 장비를 만드세요? 저희는 EUV 마스크에 그 마스크라는 거는 퍼펙트하게 이제 전수 검사를 해서 네. 결함이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결함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결함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결함이 과연 웨이퍼에 가서 찍힐 건지 스캐너에 가서 찍힐 건지 안 찍힐 건지를 판단하는 네.
그런 디펙트 리뷰 설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있었죠.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회사가 독일의 칼자이즈가 갈자이즈. 최초로 그걸 개발해서 네. 시장에 공급하고 있었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아, 칼자이즈만 그걸 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사실 여러 메이저 업체들이 서포트를 해서 되게 오랫동안 그 자본을 투입해서 개발한 설비거든요. 네. 사실 그 EUV 설비라는 게 너무 그 기술도 어렵고 리스크가 커서 네. 웬만한 장비에서는 자발적으로 하기가 힘들죠. 예, 시장도 이제 선단 칩을 만드는 업체들만 사용하니까 보통은 EUV 설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칩 메이커들이 필요에 의해서 언제쯤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미리 이제 자금을 태우고 그렇게 해서 수년 동안 개발을 해서 만들어지죠. 칼자이즈 것만 있었군요. 비싼가 보죠. 비싸겠네요. 비싸죠. 그 대당 얼마 하는지는 모르시죠? 그거 남의- 자체가 보안이긴 한데 네. 상당히 비쌉니다. 예. 그래도 스캐너보다는 싸지 않겠습니까? 스캐너보다는 싼데, 네. 스캐너보다는 싼데 그게 사실 칼자이즈가 만드는 장비가 저희도 이제 비슷한 걸 만들고 있는데 그게 사실 스캐너를 에뮬레이션 하는 장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EUV 마스크에 결함이 하나라도 네. 발견되면 이거를 오케이인지 이제 그 엔진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건 검사기가 볼 수가 없어요. 네, 검사기가 볼 수가 없어서 EUV 검사기가 볼 수 없는 게 검사는 사실 매스크가 4배거든요. 네. 웨이퍼 대비 사이즈가 그 패턴 사이즈로 이제 패턴 사이즈가 4배라서 네. 웨이퍼는 EUV로 찍을 때도 사실은 ARF로도 검사는 가능했어요. 초기에는. 네. 그런데 이제 EUV가 한 제너레이션 지나면서 네. 그게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EUV 광을 써서 해야 되는데 네. 검사라는 거는 사실 그래요. 검사는 빠른 시간 안에 여기에 결함이 있다, 없다 이런 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정확하게 남길 수가 없어요.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치명적 결함인지 네. 아니면 그냥 패스해도 되는 결함인지 그런 걸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보통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겨서 이제 리뷰 설비라는 데로 거기서 보는 거죠. 그 장비만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타겟팅했던 건 매스크 리뷰 장비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EUV 매스크를 만들려면 매스크 리뷰 장비는 결함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장비인데 완벽한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선폭이 정확한지 또는 PSM이라고 그 페이즈 시프트 마스크라고 좀 어드밴스 마스크가 있는데 네. 그게 EUV 광을 반사시킬 때 제대로 이 위상차를 반사시키고 있는지 그런 거 필요 때문에 이제 한 서너 개의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마스크 설비죠. 마스크 설비인데 네. 리뷰하는 거 하고 그런 그다음에 페이즈 측정 장비, 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펠리클도 점차적으로 채용이 될 텐데 네. 펠리클도 완벽하게 그 투과율이나 반사율을 개런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펠리클 투과 반사율 장비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한 3년 벌써 3년 됐나요? 3년 전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가 있었을 때 네. EUV 레지스트가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기여할 게 없을까 해서 네. EUV 레지스트를 EUV 스캐너 없이 간단한 패턴은 노광을 할 수 있게 사실 테스트 노광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4개 장비는 고객군이 다 다르겠네요. 참. 그 EUV 레지스트 테스트 장비를 빼고는 다 마스크 대상 설비죠. 대기업들한테 다 들어가지. 대기업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EUV 마스크를 외주를 준다 그러면 그 외주 업체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마스크를 웨이퍼 팹에 딜리버리 할 때 사실 그거를 이제 수익 검사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마스크인데 네. 이제 웨이퍼 팹 또는 재료 회사 네.
또는 마스크 공급 회사 이런 데서도 쓸 수가 있죠.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EUV가 워낙 기술이 어렵고 네. 자금이 많이 투입되고 개발 기간도 길고 그래서 네. 이제 대형 칩메이커조차도 이게 되게 부담이 돼요. EUV 스캐너 가격 아시잖아요. 맞아요. 엄청 EUV 스캐너 가격처럼 EUV에 관련된 사실 EUV를 실현시키는데 스캐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매스크를 만들고 매스크를 검증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EUV 레지스트도 재료를 검증해야 되고 음. 그럼 나머지 이런 에코시스템 그 EUV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도 너무 고가다 보니까 저희는 이거를 이제 다른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좀 단가를 싸게 만들자. 그래서 보통 경쟁사 대비 한 반 이하. 아, 그래요? 네. 그 혁신적인 방법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네. 회사의 어떤 핵심 경쟁력입니까? 그렇죠. 네. 뭐 특허 같은 걸로 안 내셨어요? 아니면 뭐? 특허도 계속 내고 있고요. 네.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특허라는 게 나중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떤 우위를 선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쟁사라든가 네. 이런 데 오픈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안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럼- 노하우성도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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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아까 재료 같은 경우는 PR 회사들이 좀 가져와서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3년 정도 된 겁니까? 예, 3년 반. 예. 그 4개의 라인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나올 게 또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솔의 구성원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한 30명 정도 되고요. 30명. 예. 처음에 한 12명 정도로 출발해서 이제 한 30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다루시고 있는 마스크 관련된 쪽에 판매할 수 있는 그 장비와 뭐 재료 쪽에 있는 그 장비는 이솔 말고 비슷한 회사들이 좀 일본이나 미국에서 좀 경쟁할 수, 뭐 완전 딱 매칭되지는 않지만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EUV 장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나라는 네. 전 세계에 관련 장비, 모든 EUV 관련 장비 네. 스캐너 포함해서 일단 네덜란드, 네덜란드. 미국, 독일, 일본 이 정도가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저희가 있고요. 한국 내에는 이솔처럼 장비를 하는 회사는 없다. EUV에 관련된 어떤 재료라든가 그런 걸 하는 회사는 있는데 네. 이제 EUV 광원을 사용해서 네. 직접적으로 EUV 관련된 장비를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최근에 투자 조달을 대규모로 좀 하신 것 같던데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 EUV 매스크 관련 장비 이제 한 4개 말씀드렸는데 네. 그걸로만 해서 어찌어찌 회사는 네. 이제 굴러갈 수가 있는데 네. 좀 에임 하이 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반도체가 뭐 사실 저희가 20년 넘게 네. 한국이 이제 그 칩메이커들은 1, 2위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반도체 장비 10대 회사에 네. 한국이 들어간 적은 거의 없어요. 한국 회사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첨단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정도 목표를 잡고 예,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받았습니다. 셀메스가 뭐 대기업 계열이긴 하지만 작년에 한 3조 넘는 매출을 했더라고요. 네. 엄청난 기록인데 그렇게 해도 10위 안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옛날에는 들어갔을 텐데 점점 딴 데로 다 같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근데 1등부터 한 5등까지 보면 다 전문 분야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목표로 삼고 계시고 지금 투자 조달한 금액은 뭐 회사가 이제 FST니까 예. 공시가 좀 나오긴 해서 금액은 예. 제가 175억인가 예, 투자 맞습니다. 조달을 하셨던데 뭐 더 그 정도로 투자를 지금 추가로 약간 진행되는 건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네. 그 자금 조달하시면 뭐 하실 겁니까? 일단 이 EUV 장비를 만드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요. 아, 뭐 네. 사와야 되니까. 그렇죠. 보통 장비 오더를 받을 때 이렇게 성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4개의 라인업을 갖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데모기가 한 대였어요. 리뷰 장비요? 그렇죠. 네. 4개의 프로덕트를 네. 그 하나의 그 리뷰 장비를 개조해서 저희가 계속 다 실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데모 장비도 좀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오더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를 재료비를 미리 네. 사서 이게 되게 해야죠.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저희가 4개 말고 추가로 네.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장비의 개발, 초기 개발비로 투입이 됩니다. 지금 리뷰 장비하고 뭐 나머지 3개 말씀해 주셨는데 4개 장비 중에 제일 먼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장비는 어떤 겁니까? 사실 제일 먼저 나왔던 매출은 펠리클 2L 장비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미 매출이 나왔고요. 그 다음이 이제 리뷰 장비가 되겠습니다. 펠리클 투과율 장비는 펠리클 만드는 회사들이 사갑니까? 아니면 그 펠리클을 갖다 쓰는 회사에서 나옵니까? 펠리클 투과율 장비는 펠리클을 만드는 회사, 네. 그리고 펠리클을 이제 최종적으로 씌워서 완성하는 마스크 샵, 네. 마스크 샵이라 부르죠. 마스크 샵. 그리고 그 펠리클이 사실 워낙 고가이고 네. 쓰다가 보면 메인트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웨이퍼 팹에서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3군데서 필요한데 네. 일단은 펠리클 제작사가 먼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뭐 넣으려면. 네, 그래서 그쪽입니다. 투과율이 뭐 90%, 95% 바로 딱딱 나옵니까? 투과율이 사실 투과율의 절대값 자체는 아직 90%를 못 넘었어요. 네. 양산용은.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거기에 넘나드는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투과율이 90.05%냐, 네. 90.07%냐. 네. 그 투과율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이전과 변했냐 안 변했냐. 네, 또는 그 펠리클이 6인치로 거의 매스가 6인치인데 네. 6인치를 다 덮는데 네. 거기에 전면이 투과율이 일정한지. 전체가 네, 다. 그런 것도 다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산포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투명한데 이쪽은 조금. 그렇죠. 네, 그것도 다 스펙입니다. 반사율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알려진 그 반사율 뭐 조건은 0.04%거든요. 펠리클이 투과만 시켜야지 반사를 시키게 되면 네.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반사도 최대한 억제하게 되는데 그게 뭐 0.04% 막 이런데 그 측정기라는 거는 거기에 스펙에 적어도 이 측정이라는 거는 5등분 정도는 해줘야 돼요. 못해도 4등분.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양을 디텍트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상당히 뭐 기술이 요하는 장비죠. 지금 자금 조달하실 때 여러 투자사들을 상대로 IR을 하셨을 텐데, 뭐 그런 내용을 다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뭐 대략의 어떤 큰 그림에서의 어떤 회사의 비전, 목표, 뭐 로드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EUV 전문 회사인데 네. 사실 EUV는 그러니까 칩을 예를 들어 뭐 4나노 칩이다, 3나노 칩이다 그러면 EUV 스캐너를 대부분 알고 계신데 EUV 스캐너가 이제 노광기로 칩을 생산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마스크, 재료, 그다음에 레지스트 이런 거가 있는데 스캐너는 저희가 뭐 못하죠. 그렇죠. 못하지만 거의 수많은 인프라 주변에 레지스트도 합격이 돼야 양산에 쓰일 거고 그렇죠. 매스크도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스펙이 있어요. 정말 많은 스펙이 있는데 그것도 다 EUV 광으로 얘를 품질을 개런티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EUV 매스크 관련된 그래서 스캐너를 제외한 이제 모든 분야에 저희가 도전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한 계단 한 계단 해야 되겠죠. 지금 EUV를 사용하는 회사가 사실 뭐 손에 꼽을 정도잖아요. 메모리 회사 뭐 3사에다가 뭐 파운드리 네. 큰 회사 하나, 뭐 미국에 있는 뭐 또 자기도 또 하고 파운드리도 하겠다는 회사, 뭐 국내에도 있고. 영업을 어떻게 해요? 영업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영업이요. 네. 영업은 사실 저와 CTO 둘이서 다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먼저 찾아올 것 같은데요. 그 솔루션이 아.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EUV 관련된 회사는 네. 사실 뭐 학회라든가 네. 이제 이런 심포지엄 컨퍼런스에서 다 드러나 있어요. 음. 그래서 사실 영업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몇 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어떤 업체가 어떤 걸 하고 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영업보다는 그 실력, 기술력이 어느 정도 돼서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보통 학회 같은 데 참석해서 홍보도 하고 하면은 그게 영업이죠. 데모기가 공급되고 안에서 이제 평가를 거치고 이거 써야 되겠다 해서 대량 공급되면 매출이 날 테고 매출이 나고 또 이렇게 쭉 성장하다 보면 기업 공개도 이제 하실 텐데 그런 계획도 다 있으신 거죠. 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꿈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목표는 다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죠. 지금 외부 투자 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렇죠. 기관 투자는 처음이죠. 이번에 처음 받으셨고 대규모로 지금 175억은 모회사의 공시를 통해서 나왔고 뭐 조금 더 이제 들어온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되기를. 감사합니다. 많이 예, 응원해 주시고.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 있을 때 저희한테 먼저 좀 주시면 예.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장비회사라 네. 뉴스가 네. 굉장히 텀이 길어요. 예. 아니 근데 이거 예. 약간 리뷰 장비 같은 경우는 예. 여기서 오늘 주문을 받았다. 예. 그 고객사 집에 들어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 어느 정도예요? 저희는 타겟을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예. 그것도 오래 걸리네요. 빠른 겁니다. 그게 빠른 예. 거예요? 보통 이 업계는 보통 요새는 코로나라서 네.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더 오래 걸리긴 하는데 네. 빨라도 2년 반 잡아야 돼요. 근데 1년 목표로. 그렇죠. 대표님 다음번에도 한번 네. 어떤 좋은 소식 있을 때 한번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